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차 3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와 첫 번째인 공적 전달 체계의 구조에서 4번 긴급 복지 지원을 향한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로 진행했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은요,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보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 과제로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보건복지부는요, 이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요, 당시에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이것은 첫 번째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 부족 문제라든가 또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에 미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깔때기에 그러한 어려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기능의 재조정은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한 4세 장애아 아사, 뭐예요? 아사라는 것은 굶어 죽은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사건이라는 거죠. 한국복지 전달체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요, 보건복지 콜센터, 그래서 희망의 전화 129번을 개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는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2007년도에는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인 노인학대 1389, 아동학대는 1391, 푸드뱅크는 1377, 위기가정은 1688, 1004, 노인치매는 1588-0678. 그래서 상담 전화가 통합 운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희망의 전화 129는요, 보건복지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통합형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기능을 재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서 2006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전달 체계 개편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희망 한국 21이라는 종합복지 대책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래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지방행정의 틀을 중심정부로 어떻다? 바꾸고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참여벽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설치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은요, 기존의 자치구 내에 존재했던 사회복지과가 개편된 것으로서 시범 사업으로서 실시되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이 독립된 사회복지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목표는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직의 전문성이 발현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네 번째는 접근성을 전제로 사례에 대한 반응력을 높여서 서비스 대응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시나 구에서는요,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 체계를 포함하는 어떻다? 8대 영역을 전담하는 주민 생활지원국을 설치해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네, 5번째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전달 체계를 개편한 것에서 시군구의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을 포함하는데 8대 영역을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 통합적 서비스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전환해서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신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에 8대 영역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뭐다? 매우 부정적이다. 그래서 목표했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지 못했고, 또한 일반 행정직의 복지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든 복지 업무가 소수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읍면동 환경에서 사회복지직의 업무량 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 상담을 위한 시간 할애의 어려움, 현장 중심 행정과 방문 상담이 곤란한 점 등은 업무 분담의 세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분절 등이라는 거죠. 6번째로는요. 6번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라는 것은 개통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에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새롭게 개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 군, 구별 세월 행정 시스템, 이것은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 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중앙에서 통합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급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및 사례관리 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러한 주요 내용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사업별 DB로 집행되었던 약 10여 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를 해서 부정수급 차단과 누락 발굴, 유관기관 공적 자료를 연계하고 지급의 투명성,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절차라든가 간소화로 사업별 유사중법을 통합하고 사업별로 다른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을 통일해서 여러 사업에서 공통 활용하고 급여 체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존 소요 시간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 관리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공공전달 체계는요,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서비스 연계팀의 기능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시키고, 또한 서비스 효율성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을 수 있었고, 기대를 성과로 이루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의 안정적 전환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 점검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체 간의 정보 연계 및 공유의 확대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개통이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중복이 되고 또 부정수급 이러한 것도 도덕적 해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 업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고, 기존의 시군구별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는 주민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 시스템 중에서 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중앙에서 통합 구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방 시스템 구성도는요, 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고용보험, 고용정보원,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 정보, 그다음에 수급 이력 정보, 그다음에 소득 재산 정보, 자격 정보, 그래서 이거를 행복 이음 화면, 그리고 범 정보 화면, 이렇게 해서 정보 활용이 어떻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정 안정부, 그래서 전용료를 면제하고 한국전력, 전기료 감면, 교육부, 자격 할인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자 등.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죠.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보호, 정보원.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그래서 정보원에서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오류 대응,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업무 분석, 개발 관리, 개발 테스트, 자료 보장. 그래서 사용자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활용으로써 시군구 읍면동, LH공사, 보훈처, 그래서 민원 상담, 신청, 수급자 신청, 급여지급, 적정 수급자 관리는 지자체별 전달 체계와 타 부서 전달 체계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의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희망복지 지원단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에요. 국무총리실에서는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대안책을 해서 가칭 희망 나눔 지원단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을 기초로 정부는요,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과 업무 때문에 가부하가 걸린 일선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 사업 4월부터 시 군구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성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희망복지 지원단은요, 각종 복지 사업이 부처별로, 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별로 각각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개인별로 또는 가구별로 다양한 복지 욕구도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구현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은요, 기본적으로 지역별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편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4년 5월 단계적으로 총 7,000명을 확충할 것을 완료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 통합사례관리가 읍면동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요,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에 따라서 시, 군, 구별로 상이한 충원 인력 규모라든가 독자적 사례관리 모델 운영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1팀 운영, 모형 2팀 운영, 모형, 과모형, 일반구가 있는 시모형, 읍면동 사례관리 강화 모형 등을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팀의 운영에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사례관리 강화, 자원 총괄 관리, 지역보호제 체계 운영 및 읍면동 복지 업무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희망복지 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개 팀은요, 지방자치대 상황에 맞게끔 자원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되 추가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팀 간의 업무 협적 체계도 마련하고 있고 이개 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중심으로 지역보호 체계 운영에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복지 지원팀과 자원총괄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떻다? 수행하고자 하는 복지자원관리팀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팀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등 특성 및 과의 규모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통합사례관리,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의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업무와 연계되는 팀을 한가로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 목적은 2012년 4월에 시행을 했고 부처별 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을 없애고 서비스별로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 개인별로 또는 국가별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의의는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체감을 향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 업무 분장 예시는 희망복지 지원단은 기획 자원 담당, 통합 사례 관리, 자활 고용, 자원봉사 센터.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사회복지관 등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높은 팀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는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요.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특히 읍면동 복지 깔때기 문제에 심하는 종합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시범 사업으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 15개소를 실시해서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결과로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방문 상담 4.3배, 서비스 연계 3.4배, 국민 만족도 향상은 82점에서 92.8점 등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 확산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은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2016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2017년 8월에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서 명칭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추진 목표를 살펴보자면요.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및 복지 업무 역량 강화와 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 그래서 첫째로 뭐다? 첫째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해서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라든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 두 번째는 읍면동 복지 역량 강화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해서 우수사례 전파, 담당자 맞춤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고 세 번째는 복지 통장 2장 읍면동 주민자치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 적극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념도는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그래서 뭐다? 그림 7-1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에서 두 번째 사적 전달 체계의 구조에서는요. 뭐다? 사적 전달 체계라는 것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이고 사적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서비스란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법인 및 기관,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단체나 기타 법인체 등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체나 각종 단체들은요, 지역에 따라서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 상호 간에 연락을 하고 조정을 하고 조사 건의를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적 전달 체계의 유형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기관 협의회다. 이것은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들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사회복지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이고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이다. 이것은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 회원과 사회복지기관과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도의 사회복지협의회다. 세 번째 유형은요. 전문 분야 협의회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가정 및 아동복지협의회, 보건문제, 정신위생, 재활청소년, 비행예방, 청소년 서비스 분야 등의 기관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전달 체계의 구조는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구축은 공공주민학계 전문가 연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계의 개선 방안은 유급민간 전담 인력의 채용과 공간의 마련 등이 있고 민간
민간 협력 체계의 구축은 복지부 지원을 중심으로 받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민간 영역인 종교기관과 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청소년단체 등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복지단체들의 연계 부족으로 중복이 되고 사각지대 등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권한 강화는요, 민간 서비스 공급 자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민간의 권한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주차 3교시까지 중간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한 열심히 해 주셔서 한 명의 낙오다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배려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거 또는 더 알고 싶었던 거 면대면을 통해서 더욱더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